저는 평생 동안 스포츠, 그러니까 뭐 체육교사, 장학사 이런 걸 했지만 체육계에 몸담고 실제로 테니스 감독도 오랫동안 27년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축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알아낸 것을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북 현대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축구 평론가가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 이름도 다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북 현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평가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러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라리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 감독들이, 그 평론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이구나. 평생 그걸로 먹고 살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전북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 연속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팀에서 그쪽 팀을 엄청나게 조사할 것입니다. 제가 체육장학사로 있을 때 강원도 팀이 전국 소년체육대회라는 걸 딱 나가요. 그러면 그 도교육청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요. 뭐라고 오느냐? 절대로 게임에 한 달 전에는 출전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종목을 정해놨어요. 왜냐? 어떤 거냐? 씨름, 태권도, 유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중요한 경기가 딱 있으면 그 선수들이 쓰는 필살기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필살기 하나나 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 급하면 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나가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걸 다 하면 다 입력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전북 현대의 김진수 선수는 어떻게 수비하고 뭐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공격해, 문선민 선수는 어떻게 오고 이런 거를 너무나 빠삭하게 조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피구 선수는 어떻게 막아야 되고 왼발잡이고 오른발잡이고 어떻게 돌고 이런 것도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송정구 선수가 딱 틀어맞고 이영표 선수가 특징을 알고 막으니까 그런 팀을 이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연패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을 하고 대항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말하는 가장 전북 현대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건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저 최강희 감독이 있을 때 그런 전적을 많이 세웠잖아요. 가장 찬란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점유율 축구를 했어요. 그때는 시가 몇 개 따는 거죠. 그게 50%나 됐답니다. 점유율이 50% 정도 나왔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대방 팀에서는 그런 걸 미처 대비하지 못한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선진 기술이었으니까 그게 잘 맥혀서 3연패를 했는데 그거를 파괴할 수 있는 그걸 했겠죠, 아무래도. 그럼 모라이스 감독 때는 55%였다고 합니다, 점유율이. 점유율이 높을수록 그렇게 전적이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모라이스 감독이 그만두고 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패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지적이 뭐냐? 점유율 축구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기는 데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이 그 평론가의 아주 날선 지적이었어요. 그 진짜 납득이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멋있게 돌리는 건 돌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든 꼬링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꼬링을 넣기 위해서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조여가지고 들어가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를 하느냐? 점유율층 공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한 방에 팡 롱볼이라도 해가지고 한 선수가 쫓아 들어가서 골이 넣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전북 현대가 집어넣은 골을 보면 거의 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집어넣은 것이고 페널티 박스 밖에서는 단 2개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언제 저건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데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제 그런 그 기록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서 잘 아는지 전북 현대를 우리 일반인보다도 외국인이 멀리 앉아가지고
선수 이름도 이용이란 선수, 뭐 문선민 선수가 어떻고, 뭐 김진수 선수가 어떻고 다 알아요. 홍정호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전술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점유율 체크가 씨가 잘 맥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에서는 전북 현대를 정말 해부하듯이 하나 그 선수 개인의 특성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전술을 쓰고 이런 걸 다 알아. 근데 점유율 축구 한다는 거 알으니까 틀어막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상대방이 딱딱 고기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맥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선민 같은 좋은 침투력이 좋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축구에서는 그렇게 유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교체, 세대 교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군 팀을 운영하긴 한다는 것입니다. 2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유스 선수들을 키우고 하지만 이 선수들한테 기회를 또 아주 우수한 선수가 나오지 않아서도 또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 한 20분 정도밖에 뛰지 않고 다 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자라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워낙 스쿼드가 높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선수를 바꿔가지고 주로 성인, 오래된 선수들을 위주로 자꾸 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런 문제 또, 그래서 성장세가 늦다는 점도 있고, 또 미드필드 선수들을 교체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극복 능력이 부족해지고 수비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는 분석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분석력에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 참 눈이 참 날카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테니스 감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선수의 멘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전북 현대 선수들은 전술도 전술이고 감독이 교체된 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팀이 잘하던 선수들의 특징은 뭡니까? 상대방이 그 팀하고 붙으면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상대방에서 전술 전략을 다 알고 특징과 장단점을 잘 알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강팀하고 붙을 때 약팀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정신적인 자세가 훨씬 우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길수록 장수는 투구끈을 세게 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면 내가 잘하고 좋은 선수다 하면 상대방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 하더라도 저절로 만만하게 보여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테니스는 한번 나가면 주로 한 번 경기에 나가면 단식 경기를 다 뛰고 복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수가 많아요. 그럼 27년 동안에 제가 본 게임이 몇 게임이나 25,000게임을 봤어요. 그건 한 번 할 때마다 생명을 걸어놓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뭐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수많은 경험을 하고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뭐냐? 그럴 때 잘 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주 높게 보고 독을 쓰고 덤비는 선수한테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던 그 선수가 1학년이 낮았어요. 그 상대방 선수들은 3학년이고 우린 2학년이고 걔네들이 2학년일 때 우리 1학년이었는데 학년 수가 1년 낮은 선수들을 데리고 그쪽 팀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원주중학교에 테니스 감독을 했고 그 고등학교로 제가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고등학교 감독이 돼서 올라갔을 때 그 친구한테 보냈으니까 제가 인정할 만한 코치였죠. 저는 감독이었고 그 친구는 코치였는데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겨.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한번 자기가 또 이겨. 그럼 또 우리는 또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 친구를 또 한번 이겨. 서로 이겼다 졌다 하는 바람에 국가대표도 나오고 엄청난 선수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수들을 참 전국을 제패하는 선수들을
서울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엄청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강원도에 있는 봉의고등학교로 보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코치로 갔기 때문에 네가 애들을 계속 맡아가지고 좋은 선수로 키워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멘탈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전북 선수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 스쿼드도 좋고 다 그런데 좀 만만한 팀이 우리를 막 막 덤비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집단 최면에 걸려요. 패배에 딱 이런 패배의 공포심이 딱 들면 이것이 쫙 퍼져나가 팀 내로. 저쪽 편은 반대로 쫙 승기가 올라갑니다. 그 상승세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MRI로 찍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쪽 편에는 황금색 물질의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 같은 게 막 나오면서 공격 앞으로 하고 이쪽 편에서는 시커먼 연기 같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제대로. 수없이 경험한 사항이에요, 제가. 그래서 멘탈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북 현대 선수들이나 이렇게 잘 안 되는, 잘하다가 잘 안 된 선수들은 멘탈 훈련을 완벽하게 다시 그 전문가를 딱 해가지고, 지금 저 배구팀에 보니까 어떤 팀에서는 멘탈 코치라는 사람을 새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멘탈 훈련을 시키면 멘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멘탈을 하면 질 것 같은 선수팀한테도 이길 수 있어요. 멘탈을 잘 훈련시키면. 물론 전술 전략 이런 거 다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전북 현대 같은 데는 선수 스쿼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멘탈 쪽으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신나게 기분 좋게 이런 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한 훈련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아니라 그저 뭐 상대방은 걷어차고 뭐 성질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